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고소인단이 이 발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너스 99%라는 기록적인 폭락률을 기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손실을 본 투자자 10여 명이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영 대표와 신현성 씨를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위험성을 숨긴 채로 가상화폐를 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권 대표 등이 테라와 루나와 매우 유사한 베이시스 캐시라는 코인을 발행한 일이 있는데 그 코인이 지난해 초 0달러 가까이 폭락했던 만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 붙여 안정적 자산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고소의 취지입니다. 루나, 테라 전부 다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만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기망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3차, 4차 고소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첫 고소건은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기 사건 범위가 개별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겁니다. 고소인 중 일부만 거기 해당돼 검찰이 나머지 고소인들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 고소건과는 별도로 제보를 통한 독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 격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용어나 개념이나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와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잘 알려진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면 테라와 루나는 뭐가 다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이 보시면 6개월 사이 시세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바로 이 루나와 테라가 바로 그 일종입니다. 스테이블,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테라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요. 1달러치 루나와 바꾸게 해서 테라 공급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이라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 사태를 맞게 된 겁니까? 일단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네. 이 두 코인이 아무리 서로 잘 보완을 해가면서 서로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하게 한쪽의 가치가 급락을 하면 이 또 다른 쪽도 폭락을 하는, 이 동반 폭락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이달 초에 대형 투자자들이 테라를 대량 매도하면서 이 사태가 촉발이 됐습니다. 네. 테라의 1달러 가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루나로 바꾸는 움직임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루나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걸까요? 물론 이제 알고 투자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네. 대부분의 가상화폐, 특히 이 알트코인 투자는 이 묻지마식 투자가 많습니다. 네. 이 주식 거래와 달리 이제 공시 정보가 거의 없고요. 또 이 매매 일시정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범죄도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 경찰청이 집계된 피해자가 2018년에는 380여 명에서 지난해 8,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피해액도 조 단위로 뛰었습니다. 대부분 실체 없이 화폐나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테라, 루나 얘기로 돌아와서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질까요? 일단 접수된 고소장대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들여다봐야 할 건데요. 그러려면 권도영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이 권 대표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속이려고 했었는지 또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가로챈 정황이 있는지를 아마 살펴봐야 할 건데요. 다만 이제 테라와 루나가 이 거래소에 정식 상장이 돼서 매매가 돼왔던 것이기만 그렇죠. 그런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수사가 횡령 또는 탈세 이쪽으로 맞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테라 알고리즘의 핵심은 1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큰 수익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려고 테라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예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테라를 사서 맡기기만 하면 연이자 20%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세계 3위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설계였냐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테라의 핵심 개발자 A씨는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20% 이자율이 사실은 급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앵커 프로토콜 출시 불과 일주일 전에 권도용 대표가 이자율을 연 20%로 못 박았고 그 목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압박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자율은 최대 연 5% 정도였던 상황. 따라서 당시 테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자율을 아무리 많이 키워도 연 10% 정도까지만 감당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권 대표가 20%를 밀어붙였다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숨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권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선 테라는 사기가 아니라 실패였으며 폭락 사태로 본인도 큰 손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남아있는 테라의 자회사를 새로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이곳을 거쳐간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테라의 국내 자회사는 4월 말에 문을 닫은 테라폼랩스 코리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테라의 국내 자회사를 한 곳 더 확인했습니다. 플렉시 코퍼레이션, 권도형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등기상 여전히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테라 창업을 지원한 관계사가 있는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력을 혹시 찾아볼 수 있는지 플렉시 코퍼레이션.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셈인데 국내에 남은 유일한 자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를 거쳐간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싱가포르의 테라 본사에서 조사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를 거쳐 국내의 플렉시 코퍼레이션으로 60억 원과 120억 원이 들어왔고 각각 다른 관계사들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자금을 유통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의 발급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좌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테라의 전직 개발자는 플렉시 코퍼레이션을 거쳐간 자금 흐름이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테라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외에 금융조사부도 최근 수사팀에 합류시켰습니다. 테라의 사기 유사수신 의혹뿐 아니라 탈세 등 비리 혐의를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에 투자했던 국내 투자자는 2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투자자들이 몰린 건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량 때문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통화량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라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온 테라. 마치 은행처럼 예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테라의 셀프 투자로 유지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명단을 분석해봤더니 테라의 예치, 대출, 담보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이 다름 아닌 테라와 테라의 투자사였습니다. 우선 예치 서비스의 경우 예금을 가장 많이 넣었던 계정이 테라가 해외 투자사와 함께 관리한 걸로 보이는 계정입니다. 마치 은행이 자사금고에 돈을 채워 넣으며 자전거래로 실적을 부풀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담보와 대출 이용량 1위 계정 역시 테라와 테라 투자사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건전하고 뭔가 잘 되는 플랫폼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사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계속 거래를 했던 거였죠. 미국에서도 최근 권도형 대표와 테라 투자사들이 코인 가격을 부풀렸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검찰도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거래에 동원된 내부 프로그램을 조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테라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개발업체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테라, 루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최고 경영진들입니다. 권도영 대표와 재무책임자였던 한모 씨, 핵심 개발자였던 그리스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6명입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테라 루나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방향을 일부 전환한 겁니다. 테라, 루나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투자 규제를 안 지킨 점이 확인될 때마다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게 되고.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역시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비정형적인 증권이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으로 판단하는. 검찰은 권 대표 측의 자진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외국 국적자인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테라와 루나의 가격 붕괴는 5월 8일에 시작됐습니다. 권도형 대표는 그 직전에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권 대표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We've never been in touch with the investigators. They've never charged us with anything. 지난달엔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무렵 권 대표는 또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7일 싱가포르를 떠나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두바이 현지에 입국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추적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거점 공항인 두바이를 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어제 공개된 한 방송에서 거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 main reason why I don't want to talk about my location to the media is because when the crash happened in May, there were lots of situations where personal security was threatened. 권 대표의 해외 체류가 더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검찰은 공소시효를 정지시켰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경찰 해외 추적팀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각국 정보망을 통해 권 대표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권 대표의 여권은 다음 달 2일을 기점으로 무효가 됩니다. 권 대표를 포함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5명의 신병 확보가 늦어질수록 수사 차질은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권도영 대표가 테라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권 대표의 여권은 오늘부로 무효화됐는데 현재 유럽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상화폐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세 급등락입니다. 가장 무겁게 움직인다는 비트코인만 해도 올해 40% 넘게 추락했고 도지코인의 경우 최근 일주일 사이 무려 12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테라 루나는 이 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1테라의 가격이 항상 $1 근방에서 움직이도록 알고리즘을 짜뒀다는 겁니다.
Now, how each of these stablecoins remain stability is that there is an ecosystem token called Luna that absorbs the volatility in the price and supply of the stablecoins. 검찰은 이런 홍보가 허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는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테라의 시세를 특정 목표가에 맞췄던 겁니다. 주식으로 치자면 일종의 시세 조종. 검찰은 그 증거의 하나로 권 대표와 직원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권 대표가 시세 조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대화 내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표 측은 최근까지도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We tended to highlight the good stuff about the products that were built on top of Terra stablecoins. I think, everything that excited us about Terra stablecoins were true.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권 대표는 오늘자로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제 그는 어느 나라에 있든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합법적인 국가 간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권 대표는 여권 무효화 전에 마지막으로 두바이를 거쳐 제3국으로 옮겼는데 그 장소는 유럽의 한 나라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2019년 출시 당시 테라의 사업 모델은 생소했습니다. 가상화폐 중 보기 드물게 간편 결제와의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라는 앱으로 결제할 때마다 테라가 발행된다면서 테라는 거래량을 확보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차이는 할인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통화량을 고객들한테 할인이나 적립금 혜택으로 돌려줍니다. 테라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물건이 10% 15% 싸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요. 테라의 권도영 대표, 차이의 신현성 전 대표는 협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자를 빠르게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허구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차이 결제와 테라 블록체인이 연동돼 있지 않았고 차이 결제 내역만 테라 블록체인에 옮겨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습니다. 뒷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차이가 약 3년간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테라에 넘긴 결제 정보는 1억 7천만 건. 또 가상화폐 발행 수익 명목으로 2019년 말쯤 테라 본사로부터 141억여 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테라가 갖고 있던 초기 투자금 580여억 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과정에 조세 회피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해 테라 창업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 8명이 루나를 싸게 샀다 비싸게 되팔아 3,200억여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홍보한 대로 차이 결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으며 결제 수수료를 낮추려는 기술 혁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20년 3월 이후 신 전 대표가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권도영 대표는 지난 9월 동유럽의 한 국가로 도피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지문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씨 추정 인물은 어제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혔습니다. 테라폼레스 초기 창립 멤버인 한모 씨로 보이는 인물도 권 씨와 함께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저녁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으로부터 권 씨와 한 씨 추정 인물의 신병 확보 소식을 들었으며 지문 자료를 받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권도영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하는 회사인 테라폼레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당초 테라는 루나와 교환을 통해 달러 등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99%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시세 조종을 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권 대표는 폭락 사태 한 달 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권 씨는 두바이를 경유해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권 씨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인터폴은 지난해 9월 권 씨를 적색 수배 대상에 올렸고 11월에는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권 씨의 국내 송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씨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 권 씨의 수사와 처벌에는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